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금일 종합지수 하락에 대한 향후 전망과 그리고 하이브의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우려에 대한 분석, 그리고 삼성 폴더폰의 판매량 증가로 인한 수혜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4포인트 하락한 296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틀째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5일 만에 하락이죠. 4포인트 하락한 1031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종목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157개에 그친 반면에 하락 종목이 730개,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480개에서 하락 종목이 922개로서요. 자, 월등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데요. 자,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지난 저점 2900포인트를 쌍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방향성 그대로 좀 유지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아시아 증시를 보면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이죠. 일본 증시만 0.4% 하락에 그쳤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가 강보합이 0.4%, 중국 증시도 0.3% 상승을 마감을 해서 글로벌 증시, 그렇죠? 특히 아시아 증시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다. 그리고 환율 부분 봐도 2원 60전 상승에 그쳤고, 거래 대금도 오늘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데 전일과 같은 수준인 10조 5천억,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거래 대금이 크게 늘지 않다가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는데 전일 수준에 그쳤다. 그렇죠? 그만큼 업종 대표주의 매도 압박이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 미결제도 오늘 한 528계약 정도 증가에 그쳤는데, 이 아래 수급사항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1조 2천억이나 매도했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전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11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쪽에서 2조 4천억 매수 들어온 것을 어느 정도 좀 차익을 실현한 거지 하방으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또 현물 쪽에서도 코스피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한 700억 매수를 들면서요. 자, 이번 달에 전일까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한 8,700억 정도 매수했는데, 매수세가 현물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대형주 쪽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업종 대표주죠. 우리가 뭐 기아라든지 삼성전기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뭐 한 약보합 정도, 삼성전기는 뭐 좀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시장 하락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그렇죠?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대형주들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도요. 뭐 최근에 뭐 혼조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오늘도 에코브로비에 0.1% 하락, 첨보가 플러스 0.2% 강보와 SKC도 0.2% 그렇죠? 나름대로 2차 전지 선방가 많이 간 선도주들이 하락이 적다. 그렇죠? 그만큼 시장의 내면에 흐르는 힘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오늘 조금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K 콘텐츠, 뭐 드라마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게임주들이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하이브는 우리 주력 종목인데 오늘 보합이 마감됐지만은 SM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게임주들도 그렇죠? 오늘 뭐 강보합 내지 혼조 마감되고, 오히려 오늘은 드라마 쪽이 강세죠.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1.8%로 마감됐지만 뭐 덱스터라든지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제 콘텐츠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 특히 덱스터 같은 경우는 한 28%나 급등하는 양상. 그러니까 시장 흐름의 내면에 흐르는 힘은 그만큼 강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폴더폰 관련 종목군들 뭐 KH바텍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 5G 통신 장비주들은 홍조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바이오주는 약세
약세의 모습이 났는데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이 업종 대표주를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K 콘텐츠 그리고 개별 종목인 폴더포인트 5G 나름대로 그죠? 이 중에서 한 5종목 정도를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비중만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좀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시장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아래 노란색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건 현재 삼성전자 저평가다라는 그러한 리포트가 KB증권에서 나왔는데요. 한번 그 내용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이 0.8% 하락 마감했는데 내년 이 감소 우려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그러한 레포트 내용인데요. 자, 보면 이달 들어서 현재 북미 서버 업체들의 반도체 재고가 3분기 대비 30% 넘게 줄며 반도체 재고 소진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 그렇죠? 재고가 빠르게 소진을 하면은 그렇죠? 다시 제품을 반도체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분기 반도체 가격 협상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또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이 기여도가 3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서부터 분기당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을 상회를 전망을 한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D램 가격이 현물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이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2분기에 저점을 형성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 KB증권에서는 이거보다 한 3개월 앞당겨서 비수기인 내년 1분기에 이 반도체 D램 가격이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전망이 내놨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선행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봤을 때 이 4분기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고 우상향 본격적인 상승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10개월 넘게 약세, 그러니까 선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시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 또 여기에 우리가 꼭 삼성전자보다는 전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 쪽에 한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삼성전기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 강보합인 0.3% 상승을 마감됐는데요. 자, 그동안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부를 정리를 하고 그 부가 사업 부분을 지금 집중적인 투자를 하면서 수익의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서 실적도 동반 성장하면서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된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한 1조 5천억 정도 전망이 되고 그래서 전년 대비 한 82%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1조 7,800억 정도. 그래서 이 주가는 연중 최저 바닥 수준이지만은 실적은 최대치가 올해도고 내년도 가능하다. 당연히 이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삼성전기 조정받을 때마다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자동차도 우리가 기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이후에 오늘은 약보합 0.2% 하락이죠. 저는 내년에 기아, 삼성전기 내 나름대로의 포트에 이 두 종목은 비중 조절을 하면서 꼭 포함을 시켜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 생산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판매량이 좀 차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지역이 동남아 쪽인데 지금 가동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판매 부족이 수요 부족이 아니라 생산이 차질 때문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생산만 원활하게 그렇죠?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 수요에 의해서 판매량이 급속도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기아 우리가 이 삼성전기와 같이 꼭 포트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 종목인 소재, 부품, 장비주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강조해드리는 넷패스 오늘 강보합이죠. 0.5% 상승인데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 한 1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내년에는 한 700억대 흑자 전환이 가능하죠. 특히 이 지금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가 한 90억 정도기 때문에 이 올해 12억 적자가 난다면 한 78억 정도가 4분기에는 흑자 전환, 3분기 20억 적자 났었어요. 4분기서부터 빠르게 실적이 회복을 걸 수 있다. 특히 이 패키징 기술인 이 패널 레벨 패키징 있죠.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화된다 그러면은 실적에 큰 뒷받침이 되고 또 시장에서 큰 이슈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패키징 쪽에서는 넷패스로 부품 쪽에서는 월덱스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정 코팅의 코미코 그리고 EUV 관련 종목인 이 FST 오늘 1.5% 하락 마감했지만은 저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 그리고 장비 쪽 유진테크 2.1% 그리고 PSK 3.4% P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데 제2의 반도체 공장을 확정을 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이 PSK가 지난번 오스틴 공장에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전량 삼성전자한테 수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에서 공장을 짓게 되면 먼저 장비 먼저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비주 PSK, 유진테크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봐서도요.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강한 하방 경직 모습 보이고 수급적으로도 일부 코미코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서 반도체를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좀 탄력이 강한 이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주로 한 종목 정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형성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이제 폴더폰이죠. 폴더폰 아마 제가 방송 계속적으로 들으신 분들 계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늘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BH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먼저 폴더폰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죠. 자 올해 전 세계 폴더폰 시장의 한 80%를 삼성전자가 차지를 할 텐데 삼성전자가 올해 폴더폰 목표 출하 대수를요 작년보다 한 3배 높여서 한 700만 대로 지금 했는데 아마 그 수치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더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죠. 여기 부분 보면은 내년에는 그죠? 1,800만 대 수준까지 그죠?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 올해 800만 대인데 한 2배 정도 증가한다면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 10월 달이죠. 미국의 스마트폰 스마트폰 판매에서 삼성전자의 폴더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달한다고 하죠. 작년 동기간에 한 0.6%에 비해서 미국 내에서 폴더폰이 잘 팔리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품주들 우리가 강조했던 파인테크닉스 오늘 어제 윗꼬리를 달아서 좀 불안하다 생각이 들겠지만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6.4% 상승을 했고 특히 이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삼성전자에 내장 힌지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뿐이 아니고요. 여기 내용 보면은 이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가 삼성전자의 다른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에도 외판할 전망이어서 파이테크닉스도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6.4% KG바텍도 3.2%나 상승하는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BH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미국향 애플 등
국내외 주요 IT 제조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죠. 3분기 영업이익이 437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4%나 증가를 했고 3분기도 영업이익이 310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100, 그러니까 11배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내년에도 한 영업이익을 995억, 올해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증가하면서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다. 자, BH 같은 경우는요, 이 폴더폰의 플렉서블,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만이, 그렇죠? 폴더폰에 사용이 가능한데, 이 폴더폰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 기판 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패널, 폴더폰은 접는 폰이기 때문에 그렇죠? 패널 면적이 넓어지죠. 거기에 따라서 부품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삼성전기가 지난번에요. 이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사업 철수로 인해서 이 BH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하는 점유율이 55%에서 70%로 크게 증가를 했고 또 애플이 2023년서부터 그렇죠? 첫 폴더폰을 출시를 하죠. 아까 말한 대로 공급처가 애플도 있어요. 자, 거기에 따른 수혜 그리고 또 중국 빅4도 이 폴더폰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된다. 이뿐이 아니라 폴더폰의 인쇄 회로 기판뿐이 아니라 이 5G 안테나 모듈용 케이블 또 그리고 이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연성 인쇄로 기판을 개발하고 있어서 내년서부터 2022년서부터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서 그러니까 전기차 지금 판매량 크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 인쇄로 기판이 공급이 해준다면 아마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러면서 이 두 제품 아까 말한 대로 5G 안테나 모듈용 케이블 그리고 이 전기차 배터리용 인쇄회로 기판의 매출 비중이 올해 10.5%에서 2024년에는 45.7%까지 빠르게 확대. 그러니까 즉 이 전기차라든지 이 안테나 모듈용 케이블의 인쇄회로 기판이 빠르게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BH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맞물리면서 아마 움직임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타 종목에 우리가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 잘 봐야 되는 게 이 회사는 이 3D 센싱 그러니까 입체를 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되고 있어요. 자, 다 입체적인 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검사 장비를 만든다. 카메라 모듈. 자, 그러한 부분에서 하이비전도 우리가 수혜가 기대되지 않나. 5.3%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먼저 차트 모양을 보면요. 조금 막 삼성전자 아까 말대로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을 해준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BH 그죠? 자, 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새롭게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인데 월봉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안정된 지난 2017년에 최고점 3만 원을 형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2만 원을 기준점으로 지금 위아래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실적 뒷받침을 기반으로 그죠? 우리 새롭게 돌파하면서 내년 실적의 최대치가 나오면은 2017년 최고치인 3만 원 그죠? 그럼 2만 원이면 한 50% 정도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물론요. 이 폴더폰 관심주들 우리가 주력으로 했던 이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어차피 이쪽이 지금 이 폴더폰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고 신규로 폴더폰에 관심 있는 분들만 BH 쪽으로 우리가 2만 원 밑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뭐 아까 만들어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유진테크 그렇죠? 역사적인 고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PSK도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FST라든지 뭐 네페스는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오히려 나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네페스 이러한 종목군들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또 월덱스 그렇죠? 코미코가 최근에 좀 올라갔다 좀 조정 양상인데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원위치 내려왔기 때문에요. 요 종목도 관심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특징주 분석인데요. 예,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은 종목당 10억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한 종목이에요. 이 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은 저 10억이 넘어가는 물량을 매도를 해서 그죠? 이 양도세 회피 그죠?를 하려고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고객분들이 좀 많은 물량, 그죠? 우리 주력주로서요. 많게는 한 70%까지 우리가 보유하자 해서 10억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자, 이 보면은 연말 양도세 회피에 대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연말 양도세 회피 수급이 개별 종목 장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총 5천억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최근 2년간 그렇죠? 이 분석을 했을 때요. 여기 보면은 전 종목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연초부터 11월 중순까지 개인 순매수 강도와 수익률이 높은 종목군들의 11월 중순서부터 지금서부터 연말까지 수익률을 살펴보니까는 5천억 이상 시가총액 종목군들은 그렇죠? 연중 개인 순매수가 높고 주가가 상승한 종목군들은 오히려 연말까지 더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려는 크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이브 우리가 이제 정보를 보내드릴 때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시총이 16조 원이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한 25에 상당히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아직 한 달 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은 거래량을 보고 우리가 물량 축소는 그때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소 200만 주 이상 거래가 과열됐을 때 아마 종목군도 좀 조정이 나오지 않나. 특히 최근 흐름이 이 K 콘텐츠 관련 뭐 엔터주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죠? 그리고 게임주 연일 강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익이 많이 났다 해서 먼저 매도하기보다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거래량의 과열 신호가 나왔을 때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나란요. 그런 판단이라서 하이브 거래량 크게 터질 때까지 지속적인 보유를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오늘 레고캠 바이오 우리가 좀 바이오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 수출에 대한 나왔죠. 1조 2천억 규모 그죠? 그리고 계약금조로는 한 340억 정도 받았다는 내용인데 오늘 이 재료로 인해서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 좀 대밀리는 모습이죠. 자 조금 대밀려는 모습이 너무 좀 크게 밀렸기 때문에 오늘 비록 4%는 상승했지만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갖고 계시는 분들 좀 이익을 조금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 내리드리고 자 그리고 5G 통신 장비 그죠? 자 오늘 서진 시스템 실적 발표했는데요. 흑자 전환이 있죠. 한 250억.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33%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5G 통신 말씀드린 그동안의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작년에부터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다. 근데 더 이상 실적이 나빠질 뿐 없고 오히려 이제 4분기서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은 해준다. 그러면 주가도 동달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자, 먼저 HFR 같은 경우가 먼저 이 5G 통신 장비주도 좀 주도를 하고 있죠. 자, 이 HFR도 흑자 전환됐죠. 3분기가 한 126억으로서. 그러니까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주가 상승. 그렇죠? 그러면서 서진 시스템도 따라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노와이어리스도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적자 전환됐지만 이 하나금융투자에 나온 리포트 보면은 4분기에는 흑자 전환된다. 한 4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더 성장이 기대가 된다래요. 그러한 부분 RFHIC도 오늘 2.5% 하락하게 했지만은 이 3분기 실적이 한 1억 정도 적자가 지속이 돼서 하지만 4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고 또 내년에 삼성전자양 매출이 938억으로서요. 올해 대비 한 2배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에서 5G 통신 장비 좀 지루하지만은 실적이 점차적으로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5G 통신 장비 우리가 좀 관심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콘텐츠 관련 종목 특히 이 게임주 중에서 넷마블이 2.2%, 오늘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강세예요. 뭐 덱스터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가고 이 위즈 스토어도 그렇고 그렇죠. 전반적인 강세인 반면에 이 넷마블은 2.2% 정도 하락막했는데, 그거 보면은 이 신용평가 전문 설문에서요, 신용 등급이 적정하지 않는 기업으로 포함이 되자마자 3위에 기록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신용 등급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하향 검토 대상에 등재가 되면서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이 최근에 이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시장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출,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오히려 상승으로 좀 반전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오히려 넷마블도 마이너스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아까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 포트폴리오에 4개 내지 5개 종목을, 그죠? 자기가 선호하는 종목, 나는 좀 안정 투자,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하면서 그 비중을 4개에서 5개에 맞춰놓고 비중 조절만 하면은 아마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료회원 안내죠. 그러니까 혼자서 좀 매매하기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많이 갈 종목에, 그죠? 내 투자 금액을 전체를 다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나면 좋은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미래를 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미래에 대해서 다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4개에서 5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면서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주도주 또 바닥권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로 편입을 해 놔야지만이, 그죠? 우리가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혼자 하기보다, 그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